7장 골디락스의 시나리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골디락스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곰 세 마리를 부른 이유는 골디락스가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동화를 읽어보면 아, 골디락스 경제가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금발 소녀인 골디락스는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상태로 길을 헤매다 오두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오두막은 곰 가죽의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곰 가족은 외출을 해서 집에 없었어요. 배고팠던 골디락스는 식탁에 놓여있는 세 그릇의 스프를 발견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릇에 담긴 스프는 막 끓였는지 아주 뜨거웠고, 두 번째 스프는 식어서 차가웠고, 마지막 스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먹기에 딱 좋은 스프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골디락스는 이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부엌을 지나 침실에 가보니 이번에도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는 아주 딱딱한 침대였고, 두 번째 침대는 꿀렁거리지만 부드러운 침대였고, 마지막 침대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히 좋은 침대였습니다. 까다로운 골디락스는 이번에도 적당히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 곰 가족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가장 좋은 스프를 누가 먹어치웠고 침실에는 소녀가 자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곰 가족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놀라서 깬 골디락스는 죄송한 마음에 곰 세 마리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태. 이 골디락스 경제란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술면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골디락스 경제 상황은 잘 성장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미국 경제로 예를 들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골디락스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인도, 구소련이 세계 경제로 편입되었죠. 세 나라가 보유한 노동력은 전 세계의 노동시장에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요. 노동력이 뒷받침되니 임금과 물가 상승이 억제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 성향이 높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자본 시장에 엄청난 자본을 공급했습니다. 이 자금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자본 차입 비용을 낮추고 이자율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죠. 한국도 1990년대가 골디락스 시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1995년에 GDP 성장률이 10%를 달성할 정도로 고성장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고베 지진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했고 고베 대지진은 엔화를 초강세로 만들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 제품보다 한국의 수출품이 경쟁력이 커집니다. 한국 수출 기업의 성장은 당시의 트렌드인 세계화와 맞물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양호한 고용 여건은 한국의 골디락스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에 사계절이 있다면 골디락스 경제는 봄 같은 시기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듯 경제는 사이클에 따라 순환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도 계속 유지되기란 어렵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역플라자 합의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기업들이 과도하게 대출받은 투자 자금이 문제가 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도 골디락스 상황 이후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를 맞이하여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골디락스 경제처럼 호황의 기간이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불황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경기는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수익을 추구하되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나쁜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앞으로 찾아올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